안녕. 성함 1학년 친구들, 다시 회계원리 온라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도 교실에서 많이 보다가 얼굴 확 까고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오늘이 월요일인데 곧 수요일부터 온라인 수업이 시작하죠. 여러분은 방학을 기다린 것처럼 두근두근 할 거예요. 선생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느라 지금도 아직 퇴근 못하고 이 밤에 진아쌤하고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가 여기 보듯이 이번 시험 범위는 지난번 당좌자산 기억하나요? 자산 종류 중 당좌자산이 지난번 시험 범위였고 이번은 재고자산부터 기타 비유동자산까지 아마 이 자산 부분이 시험 범위가 될 건데 이 시험 범위 중에 중요했었던 게 재고자산과 지금 배우고 있는 유형자산일 거예요. 그런데 마상밖에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이 잘 되어 있으면 반복해서 시험 공부할 수 있을 때가 더 좋다.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것보다 온라인 더 좋다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충할까 해서 일주일 있는 온라인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이 상품 계정 이걸 다시 녹화해 두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걸 반복해서 듣고 시험 공부를 하면 시험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 온라인 때는 교실에서 수업한 거 외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좀 어려울 거예요. 아직은 진도 안 나갔는데 이 방송을 볼 때쯤이면 진도가 나갔을 거야. 다음 온라인에는 이 유형자산을 설명해 줄까 해요.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지겨워라. 우리는 지금 자산 종류의 개정 과목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산의 그 많은 개정 과목들을 종류를 나눠서 공부하고 있었지, 그지? 매번 선생님하고 수업 들어서 반복할 수 있게 듣는 것만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외워질 수 있게 자산은 내가 가진 재산인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눴어. 기준은 1년, 회계기간 1년 안에 현금화 할 거면 유동자산 1년 넘어서 현금화 하거나 현금화 할 생각이 없으면 비유동자산. 자, 1년 안에 돈이 되는 유동자산은 별다른 거래 비용 없이 돈으로 바뀌는 당좌자산과 판매의 과정을 거쳐야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재고자산 두 개로 나눈다고 했고 비유동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으면 유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없으면 무형자산 그리고 이 당좌자산이 1년 넘는 비유동성을 가지면 투자의 목적이니까 투자자산 여기 다 속하지 않으면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자산이 나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난 중간고사 때 지난 시간 때 당좌자산을 끝냈어요. 당좌자산이 뭐였지? 내 재산인데 1년 안에 현금화 하려고 하는 별다른 거래 비용 없이 현금되는 돈 종류의 것들 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누구한테 빌려주고 받을 채권이라든지 상품 팔고 돈 받을 거 상품 팔고 원 받아둔 것 이런 것들이 당좌자산이 됐어요. 지난 시험 범위에 이 각각의 개정 과목과 회계 처리 방법을 배웠던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험 범위였으니까 이번에는 빠집니다. 이번에 이 당좌자산이 빠진다고 해도 시험 칠 때 중간중간에 현금과 당좌 예금 같은 거 나오죠. 그러니까 알아는 둬야 되는 거죠. 한번 배우고 나면. 자, 이번 시험 범위 들어가 보자. 이번 시험 범위는 이제 두 번째 재고자산부터 해요. 재고자산. 그럼 재고자산의 뜻이 뭐였더라? 재고자산. 자산인데 1년 안에 돈이 되는데 판매의 과정을 거치거나 과정을 거쳐야 현금화가 되는 자산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산들이 이렇게들 있어요.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반제품, 저장품, 소모품 등등등등등등. 그런데 소모품은 배웠죠? 금방 사서 없어질 재산들 1년 안에 쓰고 없어지니까 소모품이에요. 나중에 재무제표에는 저장품이라고 합쳐서 기록되고 소모품 자체는 뭐 별로 배울 게 없으니까 얘는 나중에 소모품의 처리 방법 두 가지 할 때 그때는 할까? 얘도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배워야 할 게 재고자산 팔아서 돈 되는 것 중에는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잔제품이 있는데 상품의 개정 과목도 기억하니? 팔기 위해서 사온 것 내 재산이죠. 팔기 위해서 사온 것 상품 제품은 팔기 위해서 만든 것 만들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될 거야. 원재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걸 만들고 있으면 만들고 있는 중은 제공품 그게 다 만들어지면 제품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에서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라는 개정 과목이 필요할 것이고 반제품은 뭘까? 반만 만든 제품 아니라고 제공품이 만들고 있는 거고 반제품은 이 제품 자체로 상품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부품으로 쓰이는 걸 반제품이라고 했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다 만드는데 타이어만 따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타이어 자체로도 판매도 되는 제품이 되지. 또 타이어 자체가 자동차의 부품도 되죠. 그런 걸 반제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품, 제공품, 원재료, 반제품은 원가 회계, 상품을 사와서 파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파는 곳에서 원가 계산할 때 필요한 건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우리 학교 재무회계에서는 이 원가 회계 과정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개정 과목은, 이런 개정 과목들은 재고자산이다 라는 것만 알면 되지, 따로 개정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원가 회계라는 교과목에서, 우리 학교는 원가 회계 안 해요. 이게 수학과 회계가 다 같이 섞여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개정 과목도 있다고만 알지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야? 재고자산에는 상품 계정 하나만 알면 되겠네. 그래서 이번 재고자산에서 상품 계정, 이 상품 계정 하나만 공부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상품 계정은 이미 우리가 배웠던 건데 뭘 더 배워야 될까?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많은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계정 과목들이 어떤 걸까? 돈 들어오고 나가니까 현금이라는 계정 중요하겠지. 또 회사에서 장사한다는 건 이 상품 사서 팔아서 이익을 내는 거니까 상품 계정이 대빵 중요하겠죠. 아주 상당히 꽤 폭 많이 억수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상품 계정은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 자체가, 예전에 이런 계정 과목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 그냥 분개하면 됐었는데, 이 상품 계정은 처리하는 방법만 해도 4가지 정도가 있고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울 것은 4가지 방법을 배우려고 해요. 한 가지 계정 과목, 재고자산의 한 가지 계정 과목만 배우는데 4가지 방법으로 배울 거라는 거죠. 자, 일단 자꾸 요즘 수업하다 보니까 수업하는 게 자꾸 기억나는데, 여러분 프린트 한번 보면서 정리하고 다시 수업에 들어가 볼게. 지금 보여준 프린터는 지금 시험 범위 아니에요. 지난번 시험 범위였는데, 제일 처음에 당좌자산 우리 배웠을 때 시험 범위 할 때 선생님이 그 당좌자산의 계정 과목 하나하나 배우기 전에 이 전체 표 보여줬던 게 기억할 거야. 자산의 종류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고, 유동은 다시 당좌와 재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기억하죠? 그 중에 당좌자산에 현금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계정 과목들 쭉 배웠었잖아. 이게 지난 시험 범위였고, 지금은 여기 재고자산 이거 배운다는 거죠. 여기에 계정 과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품 계정 한 개만 배운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지금 상품 계정 하나 배우러 가봅시다. 이 프린트 말고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 나눠줬던 프린트가 아마 이런 프린트였어요. 기억하나요? 상품 계정 과목 한 개만 배우면 되는데, 일단 상품 계정의 뜻부터 알아볼까?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이 상품. 이거는 뭐 벌써 배워서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지? 이 상품의 계정을 처리하는 방법이 4가지 방법이 있네. 분기법, 총기법, 이분법, 삼분법. 이거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프린트에서 했었던 거 반복하는 거라 좀 낫겠지만, 특히나 우리 전학원 1학년 2반의 유진이었나? 유진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분기법부터 배워볼게. 자, 여기 선생님한테 한번 와볼까? 상품 계정은 우리가 배운 계정이에요. 팔려고 사온 물건, 상품. 그거 옛날에 배웠잖아.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볼게. 거기서 시작해볼 때 4개 배운다고 하지만 사실 별로 어렵지 않거든. 자, 그냥 무슨 방법 생각하지 말고 상품 사왔을 때, 팔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예문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거 가지고 한번 분개해볼게. 상품 10,000원을, 뭐 책상이니 컴퓨터니 말할 것도 없어. 이미 상품이라고 이야기했어. 팔려는 물건. 상품 10,0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상품 10,000원 사왔다는 거잖아. 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방법, 원래 하던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차변에 상품을 사왔으니까 늘어나는 계정 과목 뭐? 상품. 아이고, 똑 부러졌네 또. 상품 얼마? 10,000원. 자산의 증가, 차변. 맞죠? 그리고 돈을 줬으면 현금이 나갔을 건데 외상으로 사왔대요. 회사는 거의 외상 거래 하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외상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외상으로 상품을 사왔대. 그러면 부채지, 부채 증가 대변. 외상으로 사온 거 뭐라고 부르지? 외상 내입. 왜 이렇게 자꾸 부러지지? 입금 10,000원.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상품이 늘어나고 빚이 늘어났다. 만약에 돈으로 줬다 그러면 현금이 나가면 되겠죠. 이게 상품 매입 시의 회계거래.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 이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상품을 한번 팔아보려고 해요. 매출. 매출의 문제는 이렇게 돼 있네. 10,000원짜리 상품을 15,000원에 팔았다. 그래야 장사가 되잖아.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면 그거 뭐야? 장사 아니지. 10,000원짜리, 지난번에 샀던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아야 장사가 되니까. 자, 해보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지. 상품은 자산, 줄어들면 대변. 상품
10,000원이 줄어들죠. 그죠? 원가, 사왔던 원가가 줄어들어요. 그죠? 근데 돈을 얼마 받았어? 15,000원에 팔았으니까 15,000원만큼 돈으로 받았으면 현금인데 돈으로 안 받고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지? 외상으로 상품 팔고 돈 받을 권리. 외상으로 매출한 돈, 외상, 매출, 금. 자,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 끝이 아니지. 왜? 차변, 대변은 때려 죽여도 똑같아야 되지. 같은 거래를 2번 쓰는 거니까.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다는 소리는 5,000원만큼 거래가 더 있네. 무슨 거래가 더 있을까? 5,000원만큼. 상품 팔아서 난 수익의 발생자리 맞잖아. 대변. 틀릴래? 틀릴 수가 없어. 상품 팔아서 난 수익이 뭐였더라? 상품, 매출, 이익. 어허. 오늘만 잘 부러지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쌤 수업할 때 맨날 부러뜨리지, 그지? 상품, 매출, 이익. 혹시 손해가 났다면 상품, 매출, 손실. 이렇게 상품 계정 처리한 방법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방법이에요. 1학기 때부터 했던 방법. 이 방법이 바로 분기법이에요. 분기법. 여기 써야 되겠네. 분기법. 그러니까 4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원래부터 하던 방법. 그게 분기법이라는 거죠. 상품 살 때, 상품 매입할 때 뭐라고 쓰느냐 하면 이거 잘 안 보일까? 이 색깔로 바꿀게. 상품 사왔을 때 상품이라고 쓰고 상품 팔았을 때, 매출했을 때는 상품이라는 계정 그대로 쓴 거죠. 사왔을 때 상품, 팔았을 때 상품. 원래 하던 방법. 이렇게 하던 방법이 분기법이에요. 분기법. 장단점은 그 다음 걸 이야기하고 해볼게. 옛날에 배웠던 방법 분기법이니까 분기법 하나는 끝. 2번째 방법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게 장점이 있어. 어떤 장점이냐? 상품 팔아서 돈 버는 걸 계산하는 게 회계니까 10,000원에 사서 15,000원 팔았으니까 이익이 5,000원 났다. 이익을 바로바로 알 수 있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익 5,000원 났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장점이에요. 금방금방 이익이 얼마 난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하시면 제가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는 줄 알아? 얼마짜리를 사와서 얼마짜리를 팔았는지를 매번 찾아야 되잖아. 특히나 물건, 분필이나 기름이나 뭐 이런 걸 사왔다고 쳐. 그러면 모양이 다르지도 않은데 어떨 때는 10,000원, 어떨 때는 9,000원, 어떨 때는 11,000원 이렇게 막 사오게 되면 이거 팔았을 때 얼마짜리를 팔았는데 얼마인지 매번 따져야 되잖아요. 되게 번거롭단 말이지. 이익을 알 수 있으나 매번 이익을 계산하려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총기법이에요. 총기법. 왜 총기법이라고 하는지 똑같은 거래 가지고 쓰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래로 해볼게. 총기법은 살 때는 이렇게 해요. 차변에 상품 10,000원 10,000원 주고 10,000원으로 외상으로 샀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 10,000원. 뭐야? 총기법이랑 분기법 똑같지? 네, 똑같아요. 2번째, 상품 팔았을 때 해볼게. 10,000원짜리 상품을 15,000원에 팔았다라고 하는 거, 이익이 10,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 팔았으니까 5,000원 이익 났다는 거,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었는데 귀찮은 게 단점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귀찮은 거 없애려고 팔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지.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으면 얼마짜리 팔았는지 생각하지 말고 15,000원에 팔았다고? 그러면 상품 15,000원 나갔다고 바로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돈 받을 권리 얼마? 외상 매출금 15,000원. 이렇게 써버리면 되게 빨리 할 수 있겠죠. 그죠?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았다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총기법은 여기 상품이라는 것에 상품과 상품 매출 이익을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기록했다. 합쳐서 기록했다 해서 총기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라고? 되게 편해. 빨리 할 수 있어. 하지만 단점이 뭘까? 이거에 반대되는 거겠지. 얘는 이익이 5,000원 났다고 바로 알 수 있는데 얘는 이익이 5,000원 난 줄 알 수 없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상품 사온 게 10,000원이고 판 게 15,000원이니까 5,000원 이익 났다 알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 10,000원짜리가 15,000원에 팔았으니까 이 15,000원 안에는 2가지가 있잖아. 상품 10,000원이라는 것과 상품 매출이 5,000원이라는 게 2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수정 분계 또는 결산 정리 분계라는 걸 해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여기 15,000원 중에 5,000원만큼은 상품이 아니라 이익이니까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반대편에 상품 5,000원 줄이고 원래 원하는 이름 상품 매출 이익 5,000원 이렇게 해주면 결론적으로 보셈 5,000원하고 5,000원 없어지면 10,000원짜리 있었던 게 10,000원 없어졌는데 이익이 5,000원 났다. 결론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총기법.
합쳐서 이렇게 쓰니까.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지난번에 수업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이게 더 편하네요. 매번 그냥 바로바로 해서 끝내놓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한 번에 거래했을 때 이렇게지 2개, 3개, 4개, 1000개, 100개 있으면 매번 1000번 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어떠니? 얘는 지금 할 때는 귀찮아 보이죠. 한 번 할 때는. 그렇지만 한 번, 2번, 3번 할 때 샀을 때 다 쓰고 팔았을 때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12월 31일 날 한 번만 이거 2개 비교해가지고 반대편에 없앤 다음에 이익을 계산하면 되니까 이게 훨씬 편한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기법은 쓰지 않고 이제 이 진도를 위해서 분기법은 쓰지 않고 무조건 총기법 쓰는 걸로 합시다. 총기법. 총기법도 샀을 때는 뭐라고 했니? 총기법도 샀을 때는 상품이라고 했고 팔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상품이라고 했지. 그대로 했지. 맞지? 그래서 분기법이나 총기법이나 상품이라는 계정, 단일 계정을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일 계정. 하나의 계정을 쓴다고. 얘도 샀을 때 상품, 팔았을 때 상품이니까 하나의 계정. 샀을 때 상품, 팔았을 때 상품이니까 단일 계정을 쓴다고 하고 분기법은 다른 말로 순수 계정 기장법이라고 하고 총기법은 혼합 계정 기장법이라고 해요. 왜 순수 계정이니? 분기법은 상품에는 상품만 있고 상품 매출이익에는 상품 매출이익만 있으니까 이 계정이 순수하게 상품과 상품 매출만 있다 나누어서 적었으니까 순수하겠지. 근데 총기법은 상품이라는 계정 안에 상품 매출이익, 상품의 원가와 상품 매출이익이 합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이 2개가 혼합되어 있잖아. 그래서 혼합 계정 기장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잘 몰라도 좋겠어요. 그냥 상품 계정을 이익을 따로 하면 분기법, 이익까지 합쳐서 더 편하게 하는 방법 총기법. 우리는 편하게 하는 방법을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분기법과 총기법 2가지 알아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네. 지금 물건을 상품을 사왔을 때 10,000원 사왔을 때 외상 매입금 했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보자. 상품을 똑같이 10,000원 사왔을 때 상품 10,000원이라고 하고 외상이 아니라 현금 주고 샀다고 해보자. 그러면 현금 10,000원 이렇게 했겠지. 사왔을 때 상품 10,000원, 현금 10,000원. 그지?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상품을 10,000원치 사는데 이 중에 2,000원치가 불량이 있어서 반품해서 내보냈어요. 우리 이미 배웠지. 매입 환출 뭐 이렇게 불렀잖아. 그지? 근데 지금 그거 몰라도 그냥 반품해서 2,000원치 내보냈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분개해야 되잖아. 상품이 2,000원치 나갔으니까 상품이 다시 반품돼서 나갔으니까 2,000원 내보내고 2,000원만큼 그럼 돈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왔는데 반품이 있었으면 내보냈으니까 돈도 다시 받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현금이 들어왔다고 해. 그러면 상품 10,000원치 사왔는데 지금 2,000원치 내보낸 거야. 맞지? 이거 어떤 거래가 있었다고? 현금으로 상품 2개 반품돼서 내보내고 2,000원치 현금 들어왔다는 소리잖아. 그런데 김재환 선생님 얘 보세요. 얘 그냥 분계를 보고 거래를 추정해 보세요. 어떤 거래가 있었나요? 상품을 2,000원치 팔았어요. 그쵸? 상품 2,000원 봐가고 돈 받았다. 반품된 건지 사온 게 반품된 건지 아니면 2,000원치 팔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런 문제가 있겠네. 그리고 또 이것도 안 맞는 거죠. 상품이 10,000원 증가했는데 어떻게 15,000원 줄어들어. 자산이라는 게 10,000원 늘어났는데 15,000원 줄어들고 이거 기본적으로 자산 원칙에 위배되잖아. 그지? 잔액이 늘 차변에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상품을 사왔을 때 상품이라는 계정을 쓰고 팔았을 때 상품이라고 쓰면 사온 건지 반품했는 건지 모르니까 사온 거는 따로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기로 한 거예요. 사온 상품은 매입. 그러면 이렇게 팔았을 때 뭐라고 쓰느냐? 매출이라고 쓰는 거죠. 매출. 외상으로 한번 해볼까? 10,000원치 샀다 그러면 10,000원 늘어나고 외상 매입금 10,000원이라고 쓰는 거죠. 만약에 현금이라고 하더라도 반품됐을 때는 매입이 2,000원 줄어들고 2,000원만큼 현금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거는 현금 들어오고 물건 팔았다고 안 그러잖아. 팔았을 때 매출이라고 했는데 매입이 줄어들면 반품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왔을 때 매입이라고 하고 팔았을 때 매출로 상품 계정을 나누어서 쓰면 어떨까 한 거죠. 사왔을 때 10,000원이라고 쓰고요. 나중에 두 번째 상품을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매출이라고 하는데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10,000원 쓰고 상품 매출 이익 쓰지 않고요.
우리 분기법보다 이제 무조건 총기법 쓰기로 했잖아요. 합쳐서 기록하는 거. 매출 15,000원이라고 쓰고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 15,000원. 이렇게 쓰는 방법을 3분법이라고 해요. 3분법. 세 개로 나누었다고 해서요. 쌤, 사온 거 매입이고 판 거 매출인데 어떻게 3분법인가요? 라고 하겠지. 일로 한번 와볼까? 상품 계정을 아까처럼 상품 계정을 그대로 쓰면 단일 계정법이라고 하고 상품 계정을 나누어서 쓰면 분할한다고 하는데 두 개로 분할하는 방법과 세 개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어. 세 개로 분할하는 방법을 3분법, 두 개로 분할하는 방법을 2분법이라고 해요. 교과서에는 분기법, 총기법, 3분법만 소개돼 있어. 근데 선생님은 2분법도 가르쳐 줄 거야, 곧. 왜냐하면 2학년 때 자격증 시험 칠 때 2분법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교과서는 없지만 프린트에 만들어 놨어요. 그럼 봐봐봐. 상품 계정을 3개로 나눴으면 3분법인데 어떻게 나눴다고? 물건 사온 거는 매입, 물건 판 거는 매출. 쌤 이렇게 두 개면 2분법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품을 사오고 판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 회계연도에 팔다가 못 팔고 원래부터 재산이 있었던 상품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번에 팔아도 다 팔지 않고 못 팔고 남아서 쌓여져 있는 게 있을 거야. 여러분 가을이라고 이제 겨울이라도 옷 사러 가면 이번에 신제품 말고 작년부터 있었던 옷을 막 쌓아놓고 싸게 팔면서 2월 상품 정리 이런 말 들었죠? 자, 물건 사오고 판 것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거나 못 팔고 남은 건 2월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매입 매출 2월 상품 3개로 나누어서 3분법이라고 해요. 지금은 얘 안 나왔잖아. 나중에 얘가 왜 나오는지 이야기를 해줄게.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3분법이에요. 그러면 분기법은 옛날에 배웠던 방법, 총기법은 합쳐서 기록하는 방법인데 이거 대신에 이거 쓰기로 했지. 근데 이거보다 더 자세한 이제 3분법이 있으니까 이제 총기법도 쓰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상품 계정에 별다른 말이 없으면 3분법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3분법. 물건 사왔을 때는 매입, 물건 팔았을 때는 매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한번 기억해 보자. 분기법은 상품 팔아서 났는데 이익이 바로 계산되니까 다른 게 필요 없었는데 총기법은 판금액 그대로 적으니까 이익을 계산하는 12월 30일 날 기말 정리가 필요했지. 그러면 3분법도 사왔을 때는 10,000원이라고 쓰고 팔았을 때는 합쳐서 총기법처럼 합쳐서 적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12월 31일 날 뭐가 필요할까? 기말 정리분계, 기말 수정분계가 필요할 거야. 정리분계가 필요할 거예요. 이 기말 정리 부분이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예전에 상품 계정의 순손익의 대체 분계도 알아야 되겠고 또 분계도 알아야 되겠고 원장도 알아야 되겠고 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설명은 수업 시간에 해줬었는데 시험 범위에는 넣지 않기로 했어요. 나중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12월 31일 날 이런 분계를 해요. 매입 2월 상품 3분법에 매입 매출 2월 상품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 다음에 2월 상품 매입 이렇게 두 가지 분계를 더해줘요. 여기에 금액은 기초상품 재고의 금액만큼 들어가고요. 여기는 기말상품 재고의 금액만큼 들어가요. 왜 기초상품, 기말상품 재고의 금액만큼 들어가는지는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아마 설명이 될 건데 그거 하고 나서 할 수 있다면 여유가 된다면 이야기해 줄게요. 오늘은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3분법으로 상품 샀을 때는 매입, 상품 팔았을 때는 매출이라고 한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분기법은. 총기법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로 처리하지만 3분법은 물건 사왔을 때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아니고 비용의 발생이라고 하고 매출은 수익의 발생 이렇게 처리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고요? 요거는 나중에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산을 10,000원짜리 재산이 늘어났는데 이 10,000원짜리 재산을 팔면서 15,000원 받았으니까 5,000원 이익 났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상품 10,000원짜리 사올 때 10,000원 썼다 라고 비용하고 이 상품을 팔아가지고 15,000원 벌었다 수익. 그러면 수익이 15,000원, 비용이 10,000원이니까 5,000원 이익 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방법적인 면이라고 생각해줘요. 자산이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수익 났다라고 할 수도 있고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해서 빼고 나면 이익이 5,000원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 매입은 비용이고요. 매출은 수익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분기법, 총기법, 삼분법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2학년 때 자격시험 치는 FAT 자격증이나 또는 세무사에서 하는 전산회계 자격증에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지금 말한 매입, 매출 이렇게 3분법을 쓰는데 작은 기업들은 그 프로그램으로는 2분법이라는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도 그 2분법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 학교 회계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자격증 시험 때문에 2분법도 이참에 같이 알려주려고 해요. 2분법. 여기 다시 한번 미안 왔다 갔다 해서 두 개로 나눈 게 2분법인데 어떻게 두 개로 나눴느냐? 상품 샀을 때는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상품이라고 하고요. 상품 팔았을 때는 3분법에 있는 것처럼 매출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을 때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늘어났다고 하고 팔았을 때는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 그냥 보면 돼요. 똑같은 문제 가지고 한번 분개해 볼게요. 2분법 참고사항 자격증 시험 칠 때만 쓰는 거. 상품을 10,000원짜리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샀을 때는 상품이라는 계정 쓴다 그랬지, 그치? 노란 걸로 쓸까? 기다려. 거기 있어. 금방 갈게. 오빠 갈게. 기다려. 자, 상품 10,000원 원가대로 쓰고요.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 매입금 10,000원. 이 방법은 분기법이나 총기법이나 이분법 똑같죠? 상품 10,000원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팔아보자. 팔 때, 매출할 때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요. 삼분법처럼 뭐라고 쓴다고? 매출 15,000원. 총기법처럼 합쳐서 다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15,000원.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도 팔 때는 총기법처럼 상품과 상품 매출을 합쳐서 기록했죠? 그러니까 얘도 아마 12월 31일 날 기말 정리 분계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칠 때 상품 매출 원가 뭐 이렇게 외워서라도 하는 기말 정리 분계가 필요해요. 그냥 기말 정리 분계가 필요하다 정도까지만 일단 알아두시고 샀을 때 상품, 팔았을 때 상품 매출 이렇게 한다고 아시면 되겠고요. 실제 자격증 시험 칠 때는 저기 매출이라는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요.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상품이라고 하면 자산이 늘어난 건데 매출이라고 하면 수익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상품 매출이면 자산이 늘어난 걸까 수익이 늘어난 걸까? 이 상품 매출은 상품이라는 게 그냥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매출이라는 게 더 중요한 단어라. 그래서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로 쓰는데 얘는 수익의 발생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삼분법에서 매출이라고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샀을 때는 상품,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분기법, 총기법, 삼분법, 이분법. 왜 회계처리고 수업 시간에 이미 필기가 됐겠지만 저기 프린트에 답을 달아주면서 반복 학습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은 상품 계정에 오늘은 4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프린트를 보고 줄치고 공부하시면 되겠네. 자, 분기법부터 볼까? 원가와 이익을 구분하는 것. 나눠서 기록하니까 분기법이죠. 10,000원짜리를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어떻게 분기한다고요? 차변에 상품 10,000원, 외상 매입금 10,000원.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상품이 10,000원짜리 없어지는데 15,000원 받았으니까 10,000원이 없어지는데 15,000원 받았으니까 5,000원만큼 상품 매출 이익 났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기말 정리 분계가 필요 없겠죠. 이익이 바로 계산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얘의 장점은 바로바로 이익을 알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겁니다. 근데 단점은 매번 거래가 너무 많을 때는 할 때마다 이익을 계산해야 되니까 되게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론으로 혹시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하는 방법이 총기법이었어요. 얼마짜리가 얼마 이익 난지를 구분하지 않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분기할 때 샀을 때는 똑같아요. 10,000원짜리를 샀다고 했을 때 상품 10,000원, 외상 매입금 10,000원이에요. 근데 원가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다고 하면 그냥 상품 15,000원 이렇게 쓰는 방법이죠. 합쳐서 기록됐지. 그래서 총기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장점은 신속하게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결산할 때 이익을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 되겠지. 그래서 기말 정리 분계가 필요한 거예요. 기말 정리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뭐 10,000원하고 15,000원이면 이거 두 개 구분해서 5,000원만큼은 이익 난 거니까 5,000원을 상품 매출 이익으로 대체해 주는 거죠. 그래야 5,000원 이익 났다는 계산을 해낼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기법으로 이익 난 것과 총기법으로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되겠죠. 앞으로는 편하니까 총기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총기법도 단점이 있었어요. 상품을 반품했을 때 판매된 건지 반품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얘를 나누어서 쓰는데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이분법을 먼저 써놨네요. 이분법을 먼저 해볼까요? 총기법처럼 회계처리를 하지만 상품 계정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상품 자산과 상품 매출. 매출이 더 진하게 돼 있죠? 매출이한 수익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샀을 때는 상품 만원, 외상 매입금 만원 똑같이 하고 이렇게 분기법, 총기법 다 똑같죠? 팔았을 때 만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으면 매출 15,000원. 총기법처럼 쓰는 거죠. 이것도 합쳐서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기말정리분계는 필요할 거예요. 이 기말정리분계는 자격증 시험 종류에 따라서 이 분계를 실제로 세무사에서는 이 분계를 실제로 해야 되고 FAT에서는 자동으로 아마 계산되어질 겁니다. 상품 매출원가, 상품 이렇게 외워서 아마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기말정리부가 필요하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샀을 때는 상품,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무조건 무슨 방법을 쓴다고요? 이 3분법이라는 방법을 쓸 거예요. 3분법은 상품 계정을 세 가지로 나눴어. 지난번부터 있었던 자산인 상품, 그 다음에 물건 사왔을 때 매입, 물건 팔았을 때 매출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10,000원치 사왔다 라고 하면 매입 10,000원 외상 매입금. 그래서 얘가 원래 외상으로 사왔다고 외상으로 매입한 돈, 여기 매입이란 말 있잖아. 외상 매입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다. 원가 상각할 필요 없죠. 총기법처럼 판금액 그대로 적힙니다. 매가 뭐라고? 매출 15,000원. 그러면 기말 정리분계할 때 이 매입과 매출에 관련돼서 매입 2월 상품 매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시험 범위에 넣지 않고 나중에 매출원가라는 걸 배우고 나서 이야기해 줄까 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다 배워봤어요. 분기법, 총기법, 이분법, 삼분법. 여기서 끝 하려 그러니까 아쉬운 게 하나 있네. 아쉬운 게 하나 있어. 요거 하나 해결하고 갈까 하네. 상품을 사고 팔 때 비용, 택배비 같은 거나 부대 비용이 들면 어떡할까? 이거는 지금 유형자산 배울 때도 이미 이야기했고 상품 배울 때도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단기매매증권 할 때만 좀 예외였지. 요거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한번 하고 갈까 싶다.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아마 이런 예를 들었던 것 같아. 요 앞에 문구사에서 10,000원에 팔고 있고 인터넷에서 9,000원에 팔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살 건가? 우리 진학생한테 물어볼까? 선생님, 네. 문구사에서 10,000원에 팔고 인터넷에서 9,000원에 팔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디서 살 건가요? 인터넷이요. 왜요? 1,000원 싸니까. 바보 그지.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안 사고 여기 앞에서 살 거예요. 왜 그렇죠? 택배비가 2,500원 붙으니까. 그렇죠? 자, 이 앞에서는 10,000원에 살 수 있는데 인터넷에는 9,000원이에요. 하지만 택배비가 2,500원 붙는지 안 붙는지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택배비까지 붙으면 11,500원이죠. 여기서는 10,000원인데. 자, 뭐가 더 싸요? 학교 앞. 인터넷에 싸긴 더 싸죠. 그렇지만 우리는 택배비까지 합쳐서 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이미 회계학적 지식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까지 원가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미 회계를 하고 있었다니까. 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상품을 매매할 때 비용이 발생한 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상품을 살 때 운반비나 기타 보험료나 수수료나 세금이나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원가에 포함하는 걸 우리 이제 원칙으로 합시다. 유형자산, 앞으로 배울 유형자산이나 상품 같은 것들 살 때 부대비용이 들면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팔 때는, 물건을 매출할 때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각각의 비용으로 처리해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손익계산서의 구분표시를 배울 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을 때 정말 물건값 때문에 손해가 얼마 났나, 부대 비용이 얼마 들었나, 또는 다른 영업의 비용이 얼마 들었나 이런 걸 가지고 이익의 종류를 좀 구분해야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말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조금 외우듯이 합시다. 살 때는 원가에 포함하고 재수수료를, 팔 때는 따로 처리한다. 그냥 이렇게 좀 외워두도록 합시다. 나중에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요.
요 두 가지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 이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여기 위에 있는 문제 분기법이랑 똑같은데 그냥 여러분은 프린트를 보고 하는 게 더 깨끗할 것 같으네. 헷갈리지 않게. 상품 10,000원을 외상으로 사고 운반비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우리 방법 여러 가지 배웠으니까 옛날에 하던 분기법과 이번에 배운 3분법 두 가지를 해보자. 상품을 10,000원으로 샀다 그러면 분기법은 차변을 어떻게 할까? 상품 10,000원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리고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외상으로 10,000원치 사왔으니까 빚은 외상 매입금 10,000원. 그리고 현금으로 1,000원 줬으니까 현금 1,000원 나간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상품 10,000원 늘어났으니까 상품 10,000원, 운반비 1,000원 하는 게 아니라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겠죠. 상품 11,000원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운반비 따로 쓰지 않는다고요. 됐나요? 이걸 3분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 사왔을 때 매입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운반비뿐만 아니라 상품까지 원가에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매입 11,000원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외상값으로 10,000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운반비는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으로 1,000원 나간 건 똑같죠? 분기법은 상품으로, 3분법은 매입으로 하는 이 차이만 있을 거예요. 샀을 때 부대 비용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가에 포함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것은 이 10,000원짜리 원가의 상품을 15,000원에 팔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예하고 똑같죠? 근데 팔 때 택배비 1,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대요. 분기법 해볼까요?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다. 분기법은 따로따로 기록하는 거니까 원가가 얼마짜리가 나가야 되지? 10,000원짜리 원가가 나갔어요. 근데 돈은 15,000원에 외상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15,000원이 되겠죠. 근데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으니까 뭐가 생겼까? 상품 매출 이익이 5,000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더 있죠. 택배비 11,000원이 현금으로 준 거. 그러면 현금으로 준 거니까 쉬운 거부터 현금이 1,000원 나가고 여기에 이 택배비는 살 때는 원가에 포함하는데 팔 때는 각각의 비용을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택배비는 어디에 포함될까? 운반비잖아. 운반비 계정 과목 택배비는. 그죠? 그래서 운반비로 따로 처리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됩니까? 살 때는 원가에 포함하고 팔 때는 따로 비용으로 처리한다고요. 이게 3분법이라 그러면 그냥 메인 매출만 달라지는 겁니다.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3분법이면 매출 15,000원 바로 해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 15,000원. 그리고 택배비가 1,000원 들었으니까 요 분기 그대로 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택배비 1,000원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현금 나가고 택배비는 운반비 1,000원. 그냥 단지 3분법으로 한번 해보느냐 분기법으로 하느냐 뿐이고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상품 살 때는 원가에 포함하고 여기 포함되었고 팔 때는 따로 처리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품이라는 개정에 중요한 4가지 방법을 했어요. 상품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개정 과목이니까 개정 과목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공부해봤네요. 우리가 옛날에 했었던 분기법, 그 다음에 좀 편하게 하려는 총기법 잊어버려도 되겠고 앞으로는 무조건 3분법으로 상품 샀을 때 매입, 팔았을 때 매출, 원래부터 있었던 건 2월 상품 이렇게 3분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3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 봅시다. 안녕.